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석유를 봤을 때 소위 피크오일이라고 그러는데 저 에너지 그 오일로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생산량의 맥시멈이 지금 2012년에서 15년 전후고 이 언컨벤셔널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걸 쓰더라도 2020년 전후에 이제 맥시멈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급격히 사용량이 줄 거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제 여기 나온 언컨벤셔널 오일을 사용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안에 또 하나가 수소가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카본에서 카본 뉴트럴 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린 그로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글을 썼지만 이 그린 그로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린하고 그로스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것이 동일시하고 있는데 동일시하는 건 이제 적합시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지향을 하는 걸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린하고 그로스를 같이 컴바인 시켜서 시너지 이펙트를 가지고 사회가 유지가 나간다. 아이디어는 이제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저게 5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린 그로스에서 5년 했지만 그것도 잘못된 얘기가 4대강을 제일 중요한 그린 그로스의 키타tip으로 해서 우리가 30조씩 썼던 것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런 그린 그로스 또는 서스테이너블 그로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비전 말씀하셨는데 그 비전이 최소한도 30년, 50년의 비전을 가지고 스테디하게 변함없이 가야 그게 이제 비로소 뭐가 보이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삼성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데 삼성 제가 이틀 전에 삼성 연구소 한번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연구를 같이 하는데 저희하고 연료연주라는 걸 연구 같이 하는데 그 팀을 해산을 시킵니다. 내는 오래부로. 왜냐면 사장이라는 양반이 3년 후에 너희들이 마켓 창출을 못하면 팀을 깨라. 그 삼성이 그 모양이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연구소도 5년을 못 보고 미래 기술을 다 그냥 잘라내고 돈이 캐시 창출을 할 수 있는 팀만 남아라 해가지고 좀 팀을 리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렇고 대기업이 그러면 우리 사회도 굉장히 사실은 미래가 불안한 일이 들어갑니다. 창조가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로카본 테크놀로지의 중에 윈드 피브, LED, 거기에 수소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뉴얼 에너지의 경우가 8개의 소스를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으로 PV, 솔라, 썰멀, 윈드, 그 다음에 폐기물 바이오, 그 다음에 수소, 지오설멀, 그 다음에 해양이 들어가 있고 뉴 에너지에 이제 연료전지하고 수소, 그 다음에 콜 가시피케이션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리뉴얼에 해당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이제 하이드로, 윈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책이 중요한데 정책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니셜 마켓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을 전부 보조금 또는 정책적인 유인 수단을 전부 도입을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IPH 같으면 인터넷 파트너십 하더니 이 IPH가 한 30개국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을 했고 앞으로 2025년까지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 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굉장히 자그마한 시드에 불과하지만 그걸 얘들은 30, 40년 갈 거를 가지고서
파트너들 가지고 구조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큰 차이가 되고, 제가 가서 이제 지금 병원을 여기 가면 이제 일본 같으면은 저 내도에서 저 국장회가 나와서 직접 체험연식을 하는데, 우리는 사무관도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면은, 보고서 아니 난 자기는 여기 이 자리에 올 게 아니라 다음 자리로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백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하드 이코노미에 대한 걸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은, 수소가 이제 왜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1970년대에 이제 그 보크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쓰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고 수소를 매개로 한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쓰는 내추럴 가스나 콜에서 수소를 만들고, 또는 이제 리니어블에서도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수소를 매개체로 해서 전기라든지 인더스트리라든지 트랜스포테이션에 쓰고,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로 연료전지가 이제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점이 이제 수소를 매개한 에너지 시스템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포텐셜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소를 우리가 그 카본을 생산하지 않는 굉장히 클린한 리소스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클린한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인데 이제 이걸 이제 내추럴 가스를 쓰는 걸 이제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 가스를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전기를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CO2는 다시 디핑을 카본 시퀘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지중 저장을 하고, 수소를 가지고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케미칼 유스, 그다음에 모바일 유스, 그다음에 가정에 쓰는 전기 이런 등에 이제 사용을 하자. 근데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경제성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드밴티지는 이제 지금 보셨듯이 클린하고, 우리가 이미 수소 인더스트리가 있죠. 그다음에 에너지 에피션시 좋고, 에너지 케어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이제 안전 문제, 제일 중요한 코스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건 이슈. 그리고 이제 수소가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수소가 하나씩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저장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저장체는 배터리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터리가 어디 있냐면은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이 정도가 되고, 에너지 저장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한 메가와트, 100메가와트 정도의 에너지 저장체가 되는데, 그 기가와트 이상의 에너지 저장체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CASE는 이제 동굴에다 구멍 파가지고서 컴프레싱해서 컴프레스 에어로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에 들어가 우리가 양수 발전하는 거, 그거하고 동일한 캐퍼빌리티 가진 것이 수소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지금 연료전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미 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 쪽하고, 그다음에 포크리프트, 그다음에 이제 건물용에는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CHP 유니트, 이거 이제 가정용에 이제 1kW 유니트가 지금 4만 대 정도가 생산이 돼서 사용화되어 있고, 2015년부터 지금 사용화되는 것이 이제 현대하고 그러다가 퓨리스처럼 이제 연료전지 차를 생산해 가지고서 이 캘리포니아하고 이쪽에 이제 보급을 시작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이동수단에 적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이펙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경우인데, 이건 이제 수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카본 릴리스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 시나리오별로 얼마큼 리덕션이 될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뭐냐면은 코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쓰고 그 CO2를 시퀘스트레이션해서 지중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CO2 리덕션이 이만큼 이동 8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를 했을 때 그 연료전지 차가 이제 현대가 아까 우 박사 말씀하신 이제 배터리는 안 하는데 사실 현대가 배터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현대가 엔진을 LG에 맡길 생각이 없거든요. 그 배터리는 얘가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현대가 엔진을 LG나 SK에 뺏겨가지고서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사업을 하려면 연료전지 차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엔진이 지금 전체 자동차의 가격의 한 3분의 1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그 자동차 에피션시를 봤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컨벤셔널 가솔린 에피션시가 이제 1이라고 본다면은 수소연차를 쓰게 되면은 효율이 한 2배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가 1.5배,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디젤이 1.7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요한 게 우리가 하이브리드 디젤을 얘기를 안 하는데요. 디젤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제 특이한 면이 있는데 현대가 디젤 기술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젤을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하이브리드 디젤 굉장히 파워풀한 옵션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하이브리드 디젤이 되더라도 디젤에서 나오는 CO2가 줄지는 않기 때문에 CO2 에미션을 굉장히 강하게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CO2 리스 테크놀로지로 가야 된다면 수소가 마지막 파이널 옵션이 될 거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웰트 필이라고 해서 CO2 에미션이 얼마큼 바빠지냐면 가솔린이 이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걸 내추럴 가스로 연료전지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되는 거고, 그걸 리니어블로 하거나 일렉트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CO2가 거의 90% 이상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폭발성, 이제 하이드로젠 세이프티의 문제가 이제 법규 문제, 코드 문제, 그다음에 부품의 규격화 문제 등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서 사실 선진국은 지금 뭐라냐면 이 세이프티에 대한 코드를 어떻게까지 딜레기레이트 할 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 DOE 사람들한테도 이메일 받은 게 한국에서 고압 탱크에 대한 테스트를 같이 해가지고서 참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환경 쪽, 안전 쪽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일본 큐슈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 뭐라냐면 고압 탱크 테스트를 실장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한 2~3천억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파트를 고압용 파트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장사하게 하는데 이슈는 뭐냐면 EU 스탠다드를 쓸 거냐, 일본 스탠다드를 쓸 거냐. 이쪽 일본 스탠다드를 쓰는 밸브 이만하면요, EU 스탠다드 쓰면 그 반을 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EU 수소 쪽 시스템 코스트가 일본 거에 지금 한 반 가격까지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일본에 의해서 이제 법규를 뜯어 고쳐서 그쪽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봐서 문제 없으면은 줄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줄임에 쫓아가게 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건데요. 이게 이제 독일의 경우에 이제 수소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기 위한 플랜을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랜이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지금 가령 연료전지 차가 5대, 5,000대고 수소 스테이션이 100개 정도가 되는데 20년에 400개,
30년에 1000개. 그다음에 이제 2050년부터는 이제 그냥 프리마켓으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독일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는 정부에서 그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2030년부터는 그 커머셜 그 베이스로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지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년부터 지원하니까 10년부터 30년까지 20년 동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스터 플랜이 수소 로드맵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로드맵이 다 지워지고 하나도 수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로드맵 바뀌면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수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롱텀 비전을 가진 에너지, 환경, 정책, 또 기술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거가 되거든요. 저걸 어떻게 일관성 있는 걸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소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롱텀 이제 요거 이제 마이크로 CHP에서 그 로컬 커뮤니티의 이제 발전 시스템을 이미징을 한 건데, 현재는 지금 어떤 기술을 쓰려면 그 현재 내추럴 가스 라인을 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열도 사용을 하는 그 마이크로 CHP라는 걸 사용을 하고, 거기서 남는 전기가 있으면 그 전기를 다시 전선에 물려가지고 파는, 그래서 이거 스마트 그리드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걸 할 생각이 하고 있고, 롱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추럴 가스가 아닌 그 솔라에서 PV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리뉴얼 에너지에서 나온 걸 똑같은 디바이스로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코스트의 문제로 보면은 이제 프로덕션 문제가 제일 이슈가 많이 되는 거죠. 우선 양이 많게 싸게, 또 하나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연료전지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코스트가 현재 3,000불짜리가 30불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BOE 추산으로 보면은 이 3,000불짜리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70불까지 정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근접한 그 기술 수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고, 2017년에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4만 대가 10만 대를 넘어갈 거로 보면, 10만 대가 되면 준양산화 체제가 돼서 이제 마켓이 열리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코스트를 이제 이게 추산을 한 예인데, 현재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에서 만든 수소 가격이 한 7불 정도가 되고요. 아까 얘기한 리뉴블이라는 윈드나 이런